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 쓰는 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보다 수입은 줄었는데 통장 잔고는 더 많아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써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괜히 불안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큰 돈을 써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나면 같은 금액을 써도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보이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든 분보다 돈을 잘못 써서 힘들어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한 번 잘못 쓴 돈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순 이후에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절약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라는 말도 아닙니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쓰는 방식과 쓰는 타이밍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는 여유가 넘쳐 보이던 분이 몇 년 만에 불안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큰 병 한 번, 자식 문제 한 번, 잘못된 투자 한 번이면 흐름이 급격히 바뀌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돈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써도 괜찮을 거라 믿지만 환경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물가도 다르고 의료비도 다르고 변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돈은 즐기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지켜야 할 안전망이 됩니다. 이 안전망이 한번 흔들리면 마음의 안정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와 직결됩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순간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은 밤잠을 방해하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노후가 생깁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시점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돈이 있는데도 불안할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돈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60대가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몇 년 뒤에 나를 지켜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자식도 다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큰돈 나갈 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여유가 보이면 마음도 같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정기검진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약이 하나둘 늘어나고 치료기간도 길어집니다. 이 비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젊을 때처럼 잠깐 아프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예순 이후 가장 무서운 고정 지출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젊을 때 모아둔 돈이 꽤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소비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5세를 지나면서 무릎과 허리 치료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피했지만 물리치료와 약값이 매달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는 점입니다. 이때 느낀 가장 큰 후회는 돈을 쓸 때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와 기분을 구분하지 않고 썼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런 지출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나만 예외일 거라 생각하는 순간 대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의 안전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가족과 관련된 변수입니다. 자식이 다 컸다고 해서 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부터 새로운 형태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사업 문제나 주거 문제로 갑작스러운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여유 있게 쓰던 돈은 대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돈은 소비 자금이 아니라 대비 자금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불안은 커집니다. 결국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변수가 늘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지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소비보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쓸수록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통장 잔고와는 별개로 따라다닙니다. 돈이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생긴 불확실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돈을 쓰는 순간을 더 신중히 보게 됩니다. 지금의 만족보다 나중의 안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지출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카드 사용이 늘어난 뒤 불안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출은 체감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 달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줄이려 했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순 이후의 소비는 습관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수입이 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소비 실수는 만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실수는 회복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 하나도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기준 없이 쓰는 돈은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특히 기분을 달래기 위한 소비는 더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려는 소비는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감정과 소비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분이 아닌 필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돈은 제 역할을 잃습니다. 돈은 편안함을 주기보다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국 대비할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돈은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거리 기준이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써도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같은 소비라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모습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넉넉해 보이는 모습은
기대를 부르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여행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연락 없던 지인들이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대화의 끝은 늘 돈 이야기로 흘렀다고 합니다.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돈은 빠르게 흘러나갑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출은 끝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다음이 생기고 그 다음도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이어진 연결만 남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런 구조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탁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간 뒤부터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고마움보다 기대가 커지고 존중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가족 관계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자식 문제에서 돈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식이 다 컸다고 해서 손이 완전히 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나 사업 문제로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여유 있게 돈을 쓰던 사람일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번만 도와주자는 생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끝이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에게 몇 번의 도움을 준 뒤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경험 이후 그분은 돈을 쓰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도움이 아닌 책임이 되는 지출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고 나니 관계도 오히려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관계를 왜곡시키는 순간 삶의 균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돈은 보여주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지켜야 할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쓰는 모습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서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결국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안정이 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부터 돈은 즐거움을 주는 수단보다 안심을 주는 장치가 됩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조금 줄어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약해집니다. 수입이 다시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순간 불안이 바로 따라옵니다. 이 불안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신경을 건드립니다. 한 어르신은 큰 돈을 쓰고 난 뒤 밤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해서 쓴 돈이었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돈을 쓸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순 이후의 소비는 심리적 부담을 함께 남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마음이 편해질 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삶의 작은 즐거움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식사를 해도 여행을 가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한쪽에서는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써서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남겨서 지키는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노후는 계속 불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이 선택의 자유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서 물러설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함부로 쓰면 이 자유가 줄어듭니다. 자유가 줄어들면 선택이 강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예전에 돈을 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선택을 할 때 항상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가장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비를 줄이고 대신 안심을 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순 이후 소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돈을 쓰는 대신 마음의 안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당장은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흘러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안정감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마음의 평온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순 이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동안 돈을 쓰고 나서 괜히 불안했던 기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즐기기 위한 도구보다 지켜야 할 기반이 됩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돈은 많이 쓰는 것보다 오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 없이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있는 소비는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기준 없는 소비는 불안을 키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실수가 경험이 되지만 이 시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예순 이후에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변을 보면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노후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 써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지금 아끼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지키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쓸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두셔도 됩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 감각이 노후의 질을 좌우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기준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멈춘다면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